네, 제가 어제 엄마가 닭볶음탕을 해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치킨보다는 닭볶음탕을 더 좋아하는 약간 구수한 입맛이기는 한데, 예, 얼른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닭고기는 많이 큽니다. 그 닭이 많이 큰가 봐요. 그래서 많이 커. 여러분들의 아이들, 키도 많이 클 수 있으려면 많이 커 닭고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를 집어던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희 달력, 저희 소중한 지금 달력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누구 있으면 요거 좀 소중하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다들 보셔야 좋을 것 되는데. 같고요. 자, 우리 3프로TV 다이어리 세트는 지금도 절찬 판매 중이죠. 우리가 이제 요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또 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24년 다이어리 구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다이어리 네이버에 3프로TV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 창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월가의 소식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지표 보시면요. 미국 금융시장이 결국 8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던 게 언제였나? 2017년 이후 최대 8주 연속이면 2017년 이후 최대입니다. 이 정도 랠리.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나세요 혹시? 2017년이요.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팬데믹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팬데믹 때 완전 랠리를 펼치면서 그때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랑 그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몇 번을 경신하는가 그때 막 그런 내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올랐던 랠리보다 더 긴 랠리가 길이로 보면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 S&P, 나스닥, S&P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치 접근을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한 15,000원 수준인데 16,000까지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도 결국 이제 3.9% 정도까지 안정이 됐습니다. 10년물짜리가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1.7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05가 있던 수준이 벌써 뭐 한 달 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된 것도 쉽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도 다시 이제 73달러 수준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뭐 후티 반군 때문에 사실 홍해 지역에서 물류대란 이런 사건이 있지만은 앙골라가 오펙에서 이제 탈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원유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 춥습니다, 미국은. 홍수가 납니다. 그래요? 예, 저희 이쪽 아시아의 뭐 한파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파가 또 한풀 꺾였죠. 네네. 다행히도. 그래서 유가가 아마 이제 양쪽 다 변수가 섞이면서 한 75달러 정도쯤에서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 가격도 지금 온스당 2,069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거의 맞물려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 수요를 감안한다면 뭐 2,100선에서는 아마 안정화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가 매크로 금융 환경이 사실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융 환경이 안정이 좀 지속된다면은 주식시장은 좀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타랠리가 크진 않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좀 강했고 어떤 업종이 가장 약했을까요? 네. 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한 주간 이제 업종별 성과를 한번 쭉 나열을 했는데 텔레콤 서비스가 가장 크게 좀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애플이 뭐 그렇게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애플 같은 경우 좀 약세로 가다가 주 거의 후반에 폴더블 폰을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 착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으로 좀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승은 이제 장비하고 이제 시스템 업체들인 뭐 시스코 시스템이라든지, 컴캐스트, 버라이즌, 그다음에 로쿠 같은 회사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보면 그동안 거의 못 올랐어요. 그 지지난주에도 남들 다 올랐대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 없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어갖고 좀 상승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IT 업종은 그냥 조금 보합세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 쪽 태양광 관련된 소재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앞으로 3년 내에 미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2배 이상 확장할 거라는 소식이 나와갖고 퍼스트 솔라라든지 인페이즈라든지 썬런이라든지 솔라엣지 등이 한 2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다른 것보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쪽도 좀 크게 나왔는데요. 네. 유가가 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유주들도 상승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테크라든지 IT 업종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뭐 텔레콤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정유주 같은 쪽에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산타할렐리도 저평가된 업종을 중심으로 조금 더 키 맞추기로 상승폭을 더 이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시장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빅스 지수가 13.03을 다시 또 반락을 했습니다. 다시 안정화로 또 가고 있거든요.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우와.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이번 주도 한 주 더 가지 않겠느냐. 한 주 더 간다. 간다. 네. 우리 대표님은 간다. 네, 한 주. 윤수정님은 안 간다거든요. 네. 저는 한 주 더 갈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간다. 예.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S&P 차트 한번 볼까요? S&P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건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면 기간 조정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태에서.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은 뭐 천지개벽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지금 뭐 일단 IT라든지 빅테크 쪽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빠지질 않고 버텨주니까 전반적으로 S&P 차트도 지금 120선을 뚫고 지금 크게 올라가 있지만은 그쵸. 시장상으로 본다면 좀 더 기간 조정 또는 소폭의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나스닥 차트 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르네요. 네. 근데 여기 아직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마 이번 주에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한번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더 상승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사상 최고치를 과연 이제 올해는 조금 어렵겠죠. 올해는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내년 초에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쉬어가게 될지도 지켜보는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발표된 PCE 지표 어떻게 좀 내용을 해석하셨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10월 달이 3.0%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지수가 근원 PCE 지수인데 이게 3.2%라고 그러면은 네. 뭐 그동안 이제 에너지를 빼고도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도 그만큼 더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12월 달에 발표되는 내년 1월 달쯤에는 아마 2%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것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해서 연준이 그렇게 원했던 2%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이게 좀 가장 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죠. 가계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냐를 보니까 11월 달에 개인 소비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폭 증가를 나타냈고요. 11월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4% 증가한 걸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이제 부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저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12월 미시간대 그 1년짜리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1%로 완전히 크게 완화됐어요. 그래서 전달에는 4.5%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1년 후에 기대치가 아마 3%까지 떨어질 정도로 크게 완화됐고요.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우려감은 일단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12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69.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 달이 61.3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소비에 대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소비 지출이 이렇게 크게 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뭐 우려감은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아마 침체보다는 골드락스 쪽 또 연착륙 쪽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거의 어제 금요일날 나왔던 지표들이 거의 확인을 마지막 거의 뭐 세기를 박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오는 저 페드워치 같은 경우가 2월 1일에 예정된 그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14%로, 그 다음에 3월 21일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을 75.6%로 보여줘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네. 5월 달에 또 있거든요. 5월 달에 나온 금리 인하 더 추가 또 25bp예요. 그때까지 50bp거든요. 네. 여기까지를 거의 한 7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5월, 3월, 5월 이때가 아마 기준금리 인하의 시작점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요. 자,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보는 쪽은 지금 일단 있긴 한 거죠. 네, 그럼요. 보니까 두 군데 정도에서는 네. 지금 수준보다 훨씬 내려가 있는 네. 더 많네요. 지금 4,700이 지금 S&P 500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5군데 정도가 네. 지금 수준보다 더 낮게. 낮은 네, 네. 5-6군데 정도가. 네. 근데 뭐 왜 지금 그런 한 거죠? 4,700 봤던 뭐 골드만삭스 아니 웰스파고라든지 네. 모건스탠리는 11월 중순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수정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5천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000. 예, 평균 5천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주가가 한 5% 추가 상승 볼 수 있는데 네.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산타랠리가 끝나면서 1분기에는 좀 조정이 좀 있을 거다. 예,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다. 네. 그 악셀라이터도 이렇게 그냥 계속 밟고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의 다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뛰었다 밟았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 4분기 정도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조금 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 네. 다시 회복으로 가서 아마 이제 연말까지 해서 한 5천선 정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줬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낮은 데만 제가 한번 볼게요. 칼슨하고 오펜하이머가 있고요. 가장 낮은 데는 저 BAC 리서치가 있는데 논리는 비슷해요. 3,300. 네, 3,300.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CNBC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이거 맞춘 적이 없다. 이런 리서치들이. 아니야, 이런 리서치들이. 그러니까 보려면은, 극단을 봐라. 꼭대기를 보던가, 바닥을 보던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갈 거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보시면은, 논리는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틀려요. 어떤 논리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칼슨 그룹은 현재보다 한 5,400이면 14% 더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강세장에 대한 신호가 지금 계속 보인다. 올해는 빅테크만 상승했지만은 내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가로 상승할 거다.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년에 PER 주가 수익 비율이 21.7배까지 상승할 거다.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19.4배거든요. 네. 근데 10년 정도 한번 지금 보신다면은 한 15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럼 24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얘기하는 게 고점에도 아직 안 갔다. 그러려면 24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기술주보다는 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미 소비재 같은 경기 순환주들이 내년에는 상승을 이끌 거다. 네. 그래서 PER이 모듈 업종들이 더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PER 상승을 이끌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반대로 이제 PA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동안 이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한 결과 내년부터 경기 침체를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 계속 낮은 금리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이미 쌓여 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 낮은 금리요? 이미 이제 금리 올리기 전에 그때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네네. 이때 발생한 디폴트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쌓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년 전반기까지도 높은 수준 유지된다면은 네.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PER이 가장 높은 빅테크죠. 빅테크가 지금 한 800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 빅테크가 터질 거다. 그래서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오르고 IT 위주 터지면서 주가가 3,300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숏을 많이 사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는 게 시장에서 분명히 IT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못 오른 나머지 업종들이 오를 거다. 네. 한쪽에서는 나머지 업종은 그대로고 이 IT가 터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장 대부분은 전자 쪽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년에 한번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현민 님께서요. 누가 그랬는데 3,300이면 집 팔아서 올인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네. 뭐 들어가야죠.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네. 풍덩해야죠. 맞습니다. 네. 자, 3,300이 과연 오게 될지 아니면은 가장 높은 5,000선 위, 5,400이 오게 될지 뭐 가봐야지 또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일정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빡빡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지표들이 그냥 나오고 있고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8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지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 실적은 뭐 없는데 파페치가 28일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희 쿠팡이 지난주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논란이 좀 큽니다. 한쪽에서는 쿠팡이 드디어 이제 그 명품 이 플랫폼을 달면서 아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로켓 배송과 명품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근데 명품을 로켓 배송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 명품은 지금 이제 명품 시장이 지금 힘들어진 게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 기존에는 온라인 시장에서 움직였던 명품 시장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오프라인 시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명품은 내가 직접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사야 된다. 이렇게 또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는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지켜볼 만한 일정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오늘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이거래일도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여러분이 필요한 이야기 잘 담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